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어제 주말에 나온 화이자의 이 치료제 효과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지금 백신을 비롯한 제약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무너지고 있죠. 안 그래도 이게 저번에도 머크발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백신 관련주 및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도 역시 특히 제약바이오에 집중되어 있는 공매도들이 참 핑계대기 좋은 화이자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공매도의 핑계거리까지 생기면서 기법적으로 많이 또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전혀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죠. 미 증시는 물론 이제 모더나나 노바백스가 급락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화이자만큼 올라가고 증시는 잘 끝났어요. 오히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치료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 부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죄송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닥도 1%대 이상, 코스닥은 거의 1000포인트 또 깼고, 코스피 200도 0.87% 밀리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의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4에서 5%대 떨어지는 급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역시 약세로 돌아섰고요. 매일 살펴보는 우리 HLB 그룹주들도 역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들 뿐만이 아니라 스푸트니크 V 관련주 중에 프레스티지 형제들을 제외한 나머지도 거의 4, 5%대 거의 급락을 하고 있고, 백신주들도 거의 난리죠. 뭐 아이진, 뭐 진원생명과학, 소린바이오, mRNA 관련주들도 역시 급락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치료제 관련주들인 골드퍼시비, 한국파마 모든 이 치료제 관련주도 역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가 대단하죠. 그렇지만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많이 화날 만도 하고, 주가가 반등해주기는 고사하고 거의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했었는데, 이 진단키트 관련주 회사에 안 좋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역시 수급에 의해서 크게 밀려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에 살펴본 이 관련주들 중에 이제 인테리어 관련주들을 제가 유심히 있게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테리어 관련주들을 이 정책, 그러니까 야당의 이 경선이 끝났죠. 그러면서 이 정책주로다가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역시 오늘 시장에서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제일 강하고,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강할 때 바로 시멘트, 페인트주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만 강하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종목 2,500개인데 오늘 2,000개 이상이 다 떨어지고 있고, 특히 제약바이오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좀 특징주 몇 개를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머크 관련주 중에 HK노에 그리고 G3BNT가 크게 급락을 하고 있고, 요소수 관련주들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고, 이터류 관련주들도 역시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물류 관련주들과 이런 종목들도 이제 약간은 약보합권이고, 화이자 알약 치료제 관련주 원래 급등할 수 있다 그랬죠.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시가가 제 고점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역시 시가가 제 고점에 가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들의 어제 공매도가 굉장히 대단했기 때문에 제가 10%대 나왔다고 그랬죠. 이 공매도 좀 조금 꼴보기 싫어요. 어쨌거나 오늘도 외국인 약간 매도세가 있고, HLB 생명과학은 아직 잡히진 않고 있지만 지금 시간이 10시 정도 가까워지고 있죠. 11월 8일 시장이고, 이 넥서스 사이언스 아까 변동이 걸릴 정도로 크게 밀렸는데,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월봉에서 원체 많이 올라왔던 일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급하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산이 높으면 불이 깊다는 이제 주식 격언대로 특히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식효선까지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돼 있고, 사실 HLB 제약이나 아이텍스 사이언스가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깨지 않아야 될 20주선을 깨면서 더더욱 밀리고 있습니다. HLB도 저번 주 2주 전에 이렇게 20주선을 이탈했죠. 따라서 20주선을 이탈했을 때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20주선을 이탈하면서 추세가 우하향으로 더 심하게 꺾였고,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HLB 그룹주들을 단기 단타하는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시는 분들 큰 상관이 없지만,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좀 속상하거나 조금 큰 고민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현금으로만 잘 운영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많이 밀리고 있어서 속이 상한 게 사실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HLB가 어제 영상에서 알려듯이 누시스에 출처하기도 하고, 저도 또 FDA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었는데,
이렇게 이 리보세라닙이 FDA의 간암 희귀약 의약품 지정으로서 좋은 호재가 있었죠. 컴넬리즈맙과 병용 간암 1차 글로벌 3상을 진행 중이고, 말씀드렸듯이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의 병용 요법들이 요새 굉장히 새로운 이 치료법으로 나오고 있죠. 오늘 교육주들을 조금 신경 써서 볼까 보고 있었는데, 교육주들 중에 이제 IB 기명이 거의 대장도로 차고 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보면 거의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있죠. 사실 이전 종목도 쫓아가서 하기엔 좀 부담이 있고, 월봉에서 위치가 꽤 높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옹진 싱크빅이라든가 아직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자, 교육진 옹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1%대 밀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잠깐 고점이 이렇게 2%대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받는. 사실 21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교육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게 낫고, HLB 제약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자, 이렇게 20개선 지켜주고 있죠. 20개선 가격이 14,300원대가 되는데, 이 자리를 깨면 추세가 완벽히 더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이제 이 0.0%대로 들어왔는데 1% 아까 이하까지 밀렸었거든요. 1000포인트를 좀 복귀해 줬으면 좋겠고, 코스피 시장도 1% 이상 밀리고 있죠. G3BNT도 이 머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역시 무너지고 있는데,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 선이 14,400원대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 이 자리 깨게 되면 추세는 또 무너질 수 있는데, 11월 16일 날 주총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HLB 테라피틱스로 이름도 변경되고 이렇게 될 확률이 있어서 나름 원체 저렴하죠. 지금 예전에 5만 원대 있던 주식이 13,000원대 밀려도 사실 G3BNT도 꾸준히 모아가는 게 중요하고, 항상 같이 살펴보는 HLB 파워 역시 이 5개월 선 10개선 다이트라므로 제가 20개선까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친구는 1,500원대 근처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거에 맞는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HLB나 HLB 생명과에 많이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꼭 HLB 그룹주들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주 전체가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밀리고 있죠. 지금 거의 뭐 아이진 15%대, 웬만한 종목들 한국변신 뭐 13%대, 신풍제약, 뭐 한국파마, 우리나라 치료제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 셀리버리도 뭐 14%대 계속 저점을 다 깨고내려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상황이고, HLB도 많이 밀리고 있어서 오늘 이제 공매도 상황을 좀 봐야 되지만, 결국 이 기법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물량을 좀 공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간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바로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특히 HLB 같은 경우에 일봉에서 제가 이 241선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걸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오면 다시 지하권으로 올 수 있어요. 특히 중기 추세를 지켜줘야 되는 주봉에서 20주선을 깼다고 그랬죠. 제가 10월 29일에 그게 더 무너졌는데, 결국 지금 급하게 들어가면 이 더더욱 급락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5주선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5주선 돌파 한착. 예전에도 급락했다가 결국 계속 5주선 타고 떨어지다가 5주선 돌파 한착 하면서 안정감을 찾고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도 많이 떨어지면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5선 돌파 안착하는 이런 자리들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저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시장이 좀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 매도세가 엄청나죠. 지금 제약바이오를 집중적으로 거의 매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좀 밀렸을 때 그나마 기관들이 받쳐주면 좋은데 기관들이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같이 매도함으로 더 빨리 끌어내리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많지는 않지만 역시 기관의 외국인 양쪽 양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코로나 치료제 효과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지 몰라도 체력적으로도 원체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해져 있고, 특히 제약바이오주의 체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작은 충격에도 꽤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장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좀 중후반 넘어서서 꼬리라도 달고 돌아 나가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10일날 리비안이 상장하죠. 그런 거 관련해서 루시드 리비안 관련주들도 잘 움직일 만도 한데, 보시게 되면 저희 각종 이 특징주 이런 것부터 살펴봤는데, 오늘 그래도 루시드 리비안 관련해서는 특히 리비안 관련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죠. 대원화성이 9%대, 세원 2%대, 대유에이텍 5%대. 10일 날 막상 상장하면 재료 소멸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내일까지는 조금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고, 아진산업도 아까 순간 분명 고점이 5%대 갔다 왔기 때문에 11월 10일 막상 상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좀 잘 움직일 수 있고, 막상 상장하는 날도 이 전기차 관련주라든가 루시드 리비안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약간 제약바이오주를 피하는 게 맞고, 이미 매수해 놨다면 바로 급하게 추가로 매수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가 멈춰지고 옆으로 가거나 좀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죠. 조정 거친 후에 반등해 줄 때, 이럴 때 추가로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